누군가가 얘기했었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과 세금. 그렇죠. 10억이 없는데 왜 대주주 요건들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데 왜 개미들은 반대를 했을까요? 주식을 거래할 때에 대한 세금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주식 거래할 때의 세금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가 배당을 줬어요, 저에게. 그럼 미국에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배당소득세 무조건 30% 징수해요. 엄청 많죠. 나 30% 낸 적이 없는데 배당 소득세는 왜 헷갈리냐면 개별 주식 다르죠. ETF 다르죠. 그리고 미국 ETF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인데 미국에 있는 주식을 기본으로 하는 ETF 다르죠.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린다. 거래할 때에 대한 세금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주식 거래할 때의 세금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세, 양도세, 그 다음에 배당세인데 그럼 뭐 이거에 주식에 보면은 개별 종목도 있고 지금 되게 핫한 ETF도 있고 근데 그게 한국 주식도 있고 되게 핫한 미국 주식도 있는데 한국 개별 주식, 한국 ETF 그리고 미국 개별 주식, 미국 ETF 또는 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초자산, 기초 주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ETF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세는 어떻게 되고 양도세는 어떻게 되고 또는 배당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누군가가 얘기했었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과 세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나누면 한국과 미국 주식의 양도세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양도세요. 양도세는 뭐냐면 차익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차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건 모두 그렇잖아요. 내가 1억에 샀는데 1억에 팔면 세금이 안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을 팔면 이거 세금 내면은 폭동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났구나. 양도 차익이 났으니까는 세금을 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분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의 대주주, 그리고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도세만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차익이 났어요. 차익이 나면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인 거는 비과세예요. 양도 차익이.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삼성, 현대 뭐 이런 우리나라 주식일 때예요. 양도 차익은 비과세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내야 되지 않아?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되게 자본이 많았던 대주주라는 요건이에요. 대주주. 우리는 대주주에 해당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대주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지금 50억이에요. 50억. 그렇죠? 50억 정도가 나야 되는데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을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대부분 어렵다.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정부가 10억으로 낮추겠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막 분개를 했었잖아요. 개미들이. 그래서 야, 너 10억 있냐? 나 10억 없거든? 그렇죠. 10억이 없는데 왜 대주주 요건들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데 왜 개미들은 반대를 했을까요? 이 생각인 거예요. 대주주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근데 대주주 요건이 낮아진다면 예전에는 5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세금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10억, 20억, 30억, 40억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손이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는 조막손인데 그들은 빅펀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그 주식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 개미들이 야, 그거 왜 낮추냐고 그래도 엄청나게 청원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대주 조건 그냥 50억 정도로 유지하는 거, 뭐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 종목이 하나 또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해요. 종목당 50억 이상인데
요거는 뭐냐면 코스피 어떤 특정 종목의 1%를 가지는 것들. 삼성전자 1%를 가진다든지, 뭐 현대자동차 1%를 갖는다든지. 이건 더 말도 안 되죠. 그럼 코스닥 몇 %에? 2%.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 코스피는 훨씬 더 큰 회사의 규모, 큰 규모의 회사구나. 코스닥은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보면 코스닥에 있는 회사가 코스피에 있는 회사보다 훨씬 큰 것도 많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코넥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코넥스는 어떤 거냐? 더 작겠죠. 더 작은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코넥스는 새로 기업을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한 초기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코스피가 제일 크고 코스닥이 더 그다음이고 코넥스가 더 적다. 다 우리가 어떻게 거래하냐? 좀 어플 가지고 거래하면 돼요. 그죠? 미래에셋에서 깔리는 어플, 뭐 여러 영웅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코넥스는 다른 것들은 자격이 없죠. 근데 코넥스는 다른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어요. 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나는 어떤 연수를 받았거나 투자에 대한 연수를 받았거나 이런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코스피 1%를 가지고 있거나 한 종목이에요. 종목. 코스닥 2%를 가지고 있거나 한 종목에서 그 다음에 코넥스 4%를 가지고 있거나 한 종목이 이 정도면 대주주라고 분류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얼마라고?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과세표준 3억 초과는 27.5%.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22%, 이 뒤에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아, 저거는 원래 20%인데 거기에 뭐예요? 지방세가 10% 더 붙었다. 이렇게 이 뒤에가 뭐가 붙었다. 이렇게 1%, 2% 뭐 이렇게 붙었다. 아, 이건 지방세가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세금인데 거기에 10% 더 지방세가 붙어서 22%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겠죠? 3억 초과다. 27.5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원래 얼마일까요? 25%. 거기에 10%니까 2.5도에서 27.5%구나. 아, 저 뒤에 지방세가 10%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뒤에 붙은 것들 대부분 지방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해외 주식은 어떠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지금요. 양도소득세만 하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실질적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줘요. 내가 양도를 차익이 500만 원이다. 그럼 기본공제 250만 원 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매긴다라는 거죠. 얼마요? 22%. 기본 20, 그 다음에 지방세 2%예요. 해외 주식은 실제로 250만 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다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기본공제 얼마예요? 250만 원 해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주식. 어떤 테슬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5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250만 원 공제하고 250만 원에 대한 것만 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요? 22%. 이거는 미국이 과세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주식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네가 여기서 수익을 내든 미국에서 수익을 내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익을 내든 세금 내야지. 그거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가지고 양도 차익이 났다고 해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 20% 누가 물리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요거 양도세만 이 개념을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들어가면 막 섞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만 정리할게요. 다시요. 우리나라는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면 안 낸다. 대주주가 아니면 안 낸다. 양도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조막손이다. 안 낸다. 그렇죠? 그런데 대주주들은 낸다. 대주주가 한번 대볼 수 있는 꿈을 꾸셔도 괜찮겠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요 정도 보유하면 대주주의 요건이다. 대부분은 안 되는데 여기서 야 근데 내가 30억인데 내 자식이 20억이고 내 처가 30억이야. 그러면 따로따로 50억이 안 되니까는 대주주에 들어가지 않잖아? 이거는 본인, 배우자, 가족 다 직계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5, 그리고 와이프가 25, 아들이 10억, 이렇게 하면 벌써 대주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사서 양도 차익이 낮다면 그건 세금 낸다. 얼마 공제 후? 250만 원 이후. 250만 원 이후 세금 낸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잘 생각하시죠. 이제 배당 소득세로 넘어갈게요. 거래세는 아주 간단해요. 거래세는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양도세하고 배당 소득세인데 양도세는 되게 쉬워요. 우리는 거의 안 낸다. 외국 거만 하더라도 250만 원 공제 후에 낸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배당 소득세는 왜 헷갈리냐면 개별 주식 다르죠. ETF 다르죠. 그리고 미국 ETF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인데 미국에 있는 주식을 기본으로 하는 ETF 다르죠.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린다. 전체적인 개념만 잡을게요. 배당 소득세예요. 지금은 앞에 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외국인 배당에 30% 원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미국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가 배당을 줬어요, 저에게. 그럼 미국에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배당세 무조건 30% 징수해요. 엄청 많죠. 나 30%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외국인이 미국 30% 배당 주식, 배당 받은 건 30%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조세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면 15% 정도를 받는다.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에서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이 조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맺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 원천징수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주식을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거기도 15% 미국이 원천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은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15%를 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요? 15만 원을. 그리고 나에게 85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배당금을.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배당이 딱 회사에서 들어오면 100만 원이 배당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당국이, 과세 당국이 15만 원 먼저 가지고 간다는 게 배당.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원천징수 하잖아요. 회사에 다니시거나 일 하시면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해외 배당을 금융소득으로 당연히 보죠. 배당은 다 금융소득이에요. 배당. 이자 금융소득이에요. 우리 그 허들이 있죠? 그 금융소득 다 합쳐서 1년에 얼마면? 2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세에 합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 해외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해서 이게 만약 2천만 원 넘으면 다른 세금이 작동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숫자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미국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미국의 주식을 샀을 때 15%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구나. 요거 개념만 아시면 돼요.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예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저런 개념들을 가지고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요? 나는 배당 소득세를 100만 원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배당 총액이 100만 원이었을 때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원천징수 얼마 한다고요? 15% 한다고 그랬잖아요. 30%인데 30%는 지우세요. 15% 하는구나. 얼마요? 15%. 15만 원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85만 원만 입금시켜준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소득 15.4%를 떼요. 사람들이 그럼 미국도 15% 떼가고 우리나라도 15.4% 떼가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천 징수한 거는 여기서 나중에 그걸 감해줘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해야지 좀 빨라요. 그럼 미국이 원천 징수 15%는 한국이 떼가는 15.4%에서 15%는 감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다르게 원래대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 미국에서 떼간 거는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떼가는 거에서 감해주는구나. 그럼 나머지 얼마만 낸다고요? 0.4% 정도만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15%, 우리나라에서 0.4% 합쳐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앞에 분리과세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기본 개념의 세금책에서 분리과세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종합과세가 좋을까요? 분리과세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는 실제로 단일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단일 세율. 근데 종합과세는 뭐예요? 점점점 과표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진세를 많이 내잖아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리과세로 그것만 단일 세율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른 종합과세 쪽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들어가서 과표를 하나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서 분리과세가 좋구나. 분리과세가 좋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5만, 여기까지는 중복이 아니에요. 이거 빼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 외국 납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은 15만원, 4천원, 15만 4천원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 수령액은 100만원에서 15만 4천원 뺀 83만 6천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이 실제로 더 과하다라는 거죠. 많이 난다라는 말. 액수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도 걷고 우리나라도 걷는 거예요.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양도차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내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샀을 때 250 공제되고 내는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낀 개미는 양도소득세 안 내더라. 근데 실제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도 걷고 우리도 걷는다라는 거죠. 근데 중복되는 거는 빼준다. 여기까지 됐죠. 하나씩 중요한 거 이해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양도소득세, 두 번째는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우리나라 말고. 거래세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누구의 손을 빌려서 사고 파는 거예요. 증권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이런 증권회사의 손을 빌리니까 그들도 수수료가 필요하잖아요. 운영하려면. 그들에게 떼준다. 그래서 언제만 내냐? 매도 시에만. 살 때는 상관없어요. 내가 사고 팔지 않으면 나는 거래세를 안 내는 거예요. 언제 된다고요? 매도 시. 매도 시에만. 그래서 얼마요? 0.1%, 1.5%. 되게 적어 보이죠?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실질적으로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주식을 들고 있는 평균 기간들이 실제로 한 달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사실 보면 이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세로도. 자주 사고 팔고 할수록 거래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한 번 샀는데 10년 동안 팔지도 않아. 이 사람보다는 사고 팔고 사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네들에게 이득일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세면 양도세 볼게요. 증권거래세는 그냥 0.1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 때 내는구나. 일반 투자자 양도세 어떻다고요? 비과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과세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어떻다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대주주 양도세 그 50억 이상일 때 또는 코스피 1%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더라.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율 아까 했던 거고요. 종별로 다르더라. 신고식 이거는 또 불편한 게 뭐냐면 다음에 5월에 신고해야 돼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필요 없다. 엄청 좋아요. 대주주들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구나 라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앞에 다 했던 거니까는 거래세는 그냥 팔 때 0.15 내는구나. 거래세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양도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는 상관없겠구나. 뭐 요럴 때 요런 것들 비과세구나. 내가 대주주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나도 한번 대주주가 한번 돼보자는 꿈을 꿔보시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